새벽 5시 남부시장 셔터를 올립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요. 어제 밤새 불린 표고버섯, 깎아둔 밤, 갈비 양념이 냉장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 몸은 자동으로 움직여요. 장을 보고 다듬고 삶고 굽고 싸고. 이 일을 시작한 게 30년도 더 됐을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가 된 뒤에도 명절은 늘 제 몫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큰아들 재훈이에요.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피곤하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곧이어 둘째 준노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뭐 더 사갈까요? 은지가 재료 목록 정리했는데요. 같은 자식인데도 말투가 다르고 마음의 온도가 다릅니다. 전 이 차이를 느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리곤 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단골 가게들을 돕니다. 고춧가루는 여기서, 참기름은 저기서.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세요. 정아 씨 또 명절 준비야? 허리는 괜찮아?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사실 허리는 아픕니다. 요 며칠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섭니다. 밤을 까고 표고를 쓸고 갈비에 양념을 바릅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여요. 오후가 되자 둘째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노는 짐을 들고 은지는 곧장 앞치마를 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은지는 늘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아이예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전을 부치고 간을 맞춥니다. 준노는 옆에서 재료를 다듬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재훈은 소파에 앉자마자 눕습니다. 아 피곤해. 큰 며느리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봐요. 전 부엌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늘 그래 왔으니까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다들 모여 앉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탕. 상 위에 음식이 가득해요. 준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맛있겠다.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요. 하지만 재훈과 수지는 그냥 숟가락을 듭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요. 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 제가 만드는 게 당연한 건가?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전 홀로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되니까요. 전 엄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전 제가 부칠게요. 앉아 계세요. 전 고개를 저으며 웃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하지만 은지는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쉬셔야 해요.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고단함을 알아봐 주다니. 전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재훈과 수지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준노는 설거지를 하고 은지는 전을 부쳐요. 같은 집안에 있지만 풍경이 달라요. 한쪽은 움직이고 한쪽은 가만히 있습니다. 전 그 차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 가족이라면 다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준노가 제게 다가와 묻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전 웃으며 손을 내줬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명절상 준비가 한창입니다. 재훈이 거실에서 소리칩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줘요. 전 부엌을 오가며 물을 갖다 줍니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은지가 제 옆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직접 가져가라고 하세요. 전 고개를 저어요.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편해. 하지만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다 만들고 나니 저녁이 됐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습니다. 상 위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해요. 재훈이 한마디 합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수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하지만 그 말엔 감사가 없었어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엔 제가 더 도울게요. 전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준노도 옆에서 거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전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요.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허리도 다리도 팔도 아파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는 게 슬펐어요. 며칠 뒤 둘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 음식 좀 보내주시려고 했죠? 준비하셨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응, 갈비찜이랑 과일 싸뒀어. 내일 가져가. 은지는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합니다. 전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어제 포장해둔 음식통들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베란다에 쌓아뒀던 통들이 보이지 않아요. 냉장고를 열어봐도 없습니다. 과일 상자도 사라졌어요. 전 당황해서 집안을 이리저리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제가 다른 곳에 뒀나 싶어 창고도 뒤지고 부엌 구석구석도 살펴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엄마 어제 음식이랑 과일 우리 차에 실어놨어요. 나눠 먹는 거잖아요. 전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 그거 은진의 친정 보내려던 건데. 재훈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잖아요. 다시 만들면 되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는 것도 다시 만들면 된다는 말도 모든 게 화가 났어요. 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새 불린 표고 깎은 밤 양념한 갈비.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을 재훈은 다시 만들면 되죠라는 한마디로 무시해 버렸어요. 곧이어 준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은지가 음식 가지러 간다는데요. 근처까지 왔대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노야, 미안한데 음식이 없어. 준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전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형이 어제 다 가져갔어. 준노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 뒤 준노와 은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어머니 우셨어요. 전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 자국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노가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전화할게요. 전 고개를 저으며 말렸어요.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은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형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준노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어머니네 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얼마 뒤 재훈과 수진이 도착했어요. 재훈은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왜 부른 거야? 형 어제 어머니 음식 가져갔지? 재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야? 준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은진의 친정 보내려던 거였어.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섭니다. 준노가 다시 말합니다. 형 우리 주차장 가자. 트렁크 열어봐.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열쇠를 집어 들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전 뒤따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해 재훈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숨이 막혔어요. 트렁크 안엔 제가 만든 음식통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과일 상자, 심지어 한우 선물 세트까지. 모든 게 그곳에 있었어요. 준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드신 거 알지? 재훈은 어깨를 으쓱합니다. 가족이니까 나눠 먹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먼저 묻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재훈이 제 얼굴을 봅니다. 엄마 화내지 마. 우리도 먹으려고 가져간 건데. 엄마가 원래 좋아하잖아. 음식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물어봤니? 엄마한테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어? 수진이 옆에서 끼어듭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인데 왜 은지만 챙기세요? 그건 좀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은지가 눈을 부릅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 친정에 보내주시려던 거였어요. 형님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전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야.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훈이 제 팔을 잡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전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알아? 밤새 불린 표고 깎은 밤 양념한 갈비. 그걸 다 내가 했어. 근데 넌 허락도 없이 가져가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했어. 주차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노가 트렁크에서 통 하나를 꺼냅니다. 형 이거 다 내려놔.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노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준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감사부터 해. 어머니한테 감사부터 하라고. 재훈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다 꺼내. 재훈이 대묻습니다. 뭐요? 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꺼내. 내가 가져간 거 다 내려놔. 지금 당장. 수진이 화를 냅니다. 어머니 이미 챙겼는데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 수진을 똑바로 봤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수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노와 은지가 트렁크에서 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이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갈비찜통, 전통, 나물통, 과일 상자. 트렁크가 비워지는 모습을 보며 전 숨을 고르게 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이 내려지자 전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명절 너희는 오지 마.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감사할 줄을 몰라. 당연하게 여기고 허락도 안 구하고 엄마 수고는 생각도 안 해. 그런 내가 명절에 와봤자 엄마만 힘들어. 수진이 비웃습니다. 어머니 아들 출입금지 시키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 전 수진을 향해 차분히 말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건 경계야. 나도 사람이야. 내 수고를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한텐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아. 분노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거야. 준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와 은지가 차를 끓여줍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전 차를 받아 마시며 눈물을 닦았어요. 준노가 옆에 앉아 말합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형이 잘못한 거예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가 참으실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저는 계속 무너질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시장에 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이 물어요. 정화 씨 명절 잘 보냈어?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좀 홀가분해졌어. 집에 돌아오니 준노와 은지가 와 있었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게요. 전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준노도 옆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부엌은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은지가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제 친정 엄마도 모시고 올게요.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좋지.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준노도 웃으며 거듭니다. 우리 이제 식탁 주인을 바꿔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댑니다. 정화 씨 큰아들네 명절에 안 온다며? 그래도 큰아들이지. 전 웃으며 대답합니다. 건강이 먼저죠. 제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정화 씨 그래도 아들인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전 고개를 저으며 대답해요. 후회는 제가 계속 참았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당해요. 재훈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전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답장을 바로 보낼까 조금 기다릴까. 결국 전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은지가 말합니다. 어머니 편이 아니라 곁에 설게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전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앉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 난 정말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미안해 한마디면 돼. 대신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재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절 준비 나눌게요. 그리고 먼저 묻고 먼저 감사할게요. 전 재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심이야. 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내가 고맙다고 말해주면 힘이 나. 재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그날 재훈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재훈이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내가 재료 준비할게. 며칠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지? 전 조용히 물었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친정도 돌봐야 하고 애들 키우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신뢰가 된 줄 몰랐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 사정도 이해해. 하지만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아니야. 먼저 물어보면 되잖아.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턴 먼저 물어볼게요. 얼마 뒤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같이 장 보러 갈래요? 제가 중간에서 도와줄게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골목을 걷는 세 사람의 발소리는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점 붙이는 법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전 놀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배우고 싶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시장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전 부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반죽을 만들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뒤집는 법. 수진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전이 찢어지고 반죽이 넘치고 팬이 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실패한 전도 맛있어. 수진은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이걸 매번 하세요? 전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연습하면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날 저녁 수진이 만든 전을 다 함께 먹었어요. 모양은 울퉁불퉁했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잘 만들게요. 재훈도 옆에서 웃으며 전을 먹었어요.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수진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평일 저녁 네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재훈은 설거지, 수진은 전, 은지는 분류. 네 사람이 좁은 부엌에서 부딪히며 리듬을 만듭니다. 다음엔 내가 재료를 손질할게. 나는 전 세 판 책임. 실패의 접시가 쌓일수록 관계가 단단해졌어요. 전 경계 옆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어느 날 전 유언장을 썼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술과 관계의 방식. 받을 자격이 있는 손에 내 정성을 얹겠다. 준노 부부에겐 레시피 노트, 재훈 부부에겐 명절 분담표. 시장 이웃엔 허락을 묻는 동네가 오래간다. 수지는 전보다 사람을 덜 태우는 법 메모에 웃고 재훈은 첫 줄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묻겠다.
유산은 나눔의 방식이었습니다. 식탁은 질서와 존중으로 양념됐습니다. 새 명절 냉장고엔 분담표가 붙어 있습니다. 재호는 장보기, 수지는 전, 준노와 은지는 메인. 전 이제 손님입니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사랑은 뭐예요? 전 답합니다. 받을 줄 알고 고마워하고 돌려줄 줄 아는 마음. 창밖 보름달이 밝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찾아와 한 접시만 주세요. 이번엔 허락과 감사가 먼저입니다. 반찬은 줄었지만 온기는 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네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명절이 끝나고 전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 보름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경계는 차단이 아니라 배려의 시작이었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줄어도 따뜻함은 늘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준노와 은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청소할게요.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경계를 세운 뒤로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졌습니다. 전 이제 알았습니다. 많이 모이는 명절보다 마음이 모이는 명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 정성과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손에 얻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경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름달이 다시 뜹니다. 전 달빛 아래서 차를 마시며 웃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전 괜찮을 겁니다. 제 곁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